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해 여러 가지 궁금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부진의 원인으로 반도체 부진이 거론되고 있고요.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 애플의 실적 하향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제 삼성전자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예상보다 감소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낮게 잡았는데 네. 제가 잡은 것보다 더 낮았었는데 나왔네요. 당초에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영업이익을 한 13조 4천억, 13조 원대를 많이 발표를 했었고 마지막 주에 와서도 뭐 저도 그렇고 한 11조 원대까지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10조 8천억, 그렇죠. 거의 10조 원을 간신히 이제 지킨 그런 격이고요. 네.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40% 가까이 영업이익이 그렇습니다. 추락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왜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도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반도체 가격이 확연히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는 꺾였다라는 것을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독 이번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모바일, 스마트폰, 가전 모두가 나빠지면서 어쨌든 뭐 어닝 쇼크 같은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이 지금 크게 나타나는 모양새인데요. 네. 반도체 업황 둔화로 인해서 올해 실적 전망도 꽤 어둡다고요? 네, 이미 이제 올해 나온 컨센서스를 보면 지금 한 44조 원대, 좀 높게 연간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네. 46조 원대를 부른 경우도 있는데 경험상 이렇게 보면 거의 한 40조 원대도 그런가요? 예, 지키기 자칫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 1분기 실적일 것 같습니다. 올 1분기가 일단은 바닥으로 보고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1분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차치하고서라도 반도체 가격들이 거의 확연히 고점에서 빠르게 하락 꺾이고 있는데 뭐 서버 디램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 낸드 플래시 가릴 것 없이 모든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거의 이제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좀 찍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아마도 올해의 실적 추이라든가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나 반도체 납품업체인 애플의 아이폰 판매 부진 또한 실적 감소의 이유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뭐 타당한 이유로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아닌 이제 디바이스와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스마트폰도 만들지만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이런 애플 같은 회사에 공급도 하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애플의 실적이 꺾였고 특히 올 1분기에 뭐 10% 이상 매출액을 이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파가 삼성전자에도 1분기에까지 고스란히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애플에 공급하는 이 반도체 가격의 수요의 급감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 지난 몇 년간의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요. 스마트폰이 조금 둔화를 할 때는 또 반도체가 이끌어졌고 네. 또 반도체가 조금 시장이 어려울 때는 스마트폰이 이끌어졌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도 어렵고 스마트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국내 증시 상장사들도 전반적으로 이 수익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보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또 애플 리스크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증시를 좀 보면 코스닥과 합쳐서 보면 IT 관련, 특히 네. IT 부품주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뭐 먹고 살아왔던 게 사실인데 대표적으로 뭐 애플 쇼크, 삼성전자 쇼크가 나오면 우리 국내 증시 전체가 다 흔들린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애플 아이폰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과연 어떤 업체가 있는가? 패널 같은 경우에는 LCD, OLED 뭐 둘 다 공급한다고 치면 여기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겠고요. 카메라 모듈 필요하지 않습니까? 카메라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뭐 LG 이노텍. 그다음에 세라믹 컨덴서 필요하면 삼성 전기. 반도체 공급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뭐 애플 쇼크가 한국 증시를 흔든다.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것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서 일단은 올 1분기가 최악이고 여기가 좀 바닥이기를 하는 이제 바람을 가져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허 소송까지 벌여왔던 삼성전자와 애플이 손을 잡으면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배경인가요? 굉장히 전 참신하다 이렇게 네. 봤는데요.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우리가 TV라는 이제 가전이라는 사업도 그렇고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 워낙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찾아낸 탈출구가 이제는 컨텐츠 회사로 좀 가자. 애플도 아이튠즈를 통해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경우로 사업 다각성이 잡혔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디지털 TV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차별화된 좀 더 높은 이 하이엔드의 가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컨텐츠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삼성의 디지털 TV 안에 있는 그 컨텐츠 제공업체를 애플 아이튠즈로 선정을 해서 둘이 손을 잡았는데 지금 뭐 들린 얘기에 따르면 삼성에서 먼저 제안했다 뭐 이런 것인데 그걸 또 뭐 삼성이 막 흡수한 건 아니겠죠. 애플도 애플 나름대로의 위기감이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네. 이 둘의 공감대가 맞아서 참 오랜만에 이 두 라이벌 경쟁사가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애플로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꾸 이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자꾸 들여야 된다 이런 뭐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압박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양측 입장으로서는 전략이라든지 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과 애플의 협업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애플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컨텐츠 시장에서는 넷플릭스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공룡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 기존의 뭐 방송사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넷플릭스 세상이 되니까 네. 애플 입장에서도 빠르게 쫓아가서 넷플릭스의 대항 컨텐츠 업체를 크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애플 아이튠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디바이스를 가진 데가 역시 뭐 삼성전자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선정해서 빠르게 뭐 넷플릭스를 컨텐츠에서 따라잡는 이런 소구력.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전에서 어느 정도 이 탄력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애플과를 끌었기 때문에 이 협업이 저는 뭐 굉장히 앞으로 시너지 효과도 클 것 같고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어려운 상황을 맞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극복을 해 나갈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